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싼 홍삼 한 상자와 동네 약국에서 파는 200원짜리 아약 한 알. 60 넘은 남성의 꺼진 힘을 되살려줄 것은 어느 쪽일까요? 아마 대부분 당연히 홍삼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정답은 200원짜리 아약입니다. 네,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60 이상 한국 남성 3,700명을 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몇백만 원짜리 보양식을 드신 분들보다 이 작은 아약 하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남성 기능 회복률에서 무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이 무거운 몸을 어떻게 또 일으켜야 하나 하는 생각부터 드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아침마다 당연하듯 찾아왔던 그 생생한 남성의 기상이 이제는 까마득한 옛 기억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순간 오랫동안 함께 해온 아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눈빛 앞에서 마음만 뜨겁게 타오르고 몸은 싸늘하게 식어 고개를 떨구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 순간의 수치심, 그 깊은 무력감, 한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느낌.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60 이상 남성 10명 중 6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고민을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질병관리청 발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중 19은 이게 그저 나이 탓이라고, 노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체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게으름 때문도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할 순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는 아주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멈추는 더 큰 비극이 뒤따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비타민 B10이라는 딱 하나의 영양소, 그 영양소가 왜 남성의 정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결정하는지, 왜 여러분이 날마다 수십만 원짜리 고급 영양제를 성실하게 챙겨 드셔도 몸이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지, 밑빠진 독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이야기의 뒷부분까지 함께 가주시는 분들께는 이 200원짜리 아약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황금 조합의 비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절대 다른 곳으로 넘기지 마시고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지시고 손주가 할아버지 왜 그렇게 작아 보여요? 하고 묻는 말에 가슴이 내려앉으신 적 있으시지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내 또래인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생기가 넘칠까? 나는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을까? 속으로 그런 비교를 하신 적 있으시지요? 우리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가족 앞에서, 친구 앞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 남자들 마음입니다. 그 바람이 단순한 허영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걸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꼭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쪽으로 상담을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7살 윤재호 어르신입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시다가 지점장으로 은퇴하신 분이지요.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직원들을 이끄셨던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으신 그분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할까요? 제가 기억하던 그분이 과연 맞는지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깨는 잔뜩 움츠려져 있었고 발걸음은 힘없이 끌렸으며 무엇보다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한참 동안 말씀을 잇지 못하시다가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은요, 요즘 사는 게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입니다.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온몸을 누가 밤새 두들겨 팬 것처럼 쑤시고 아픕니다. 식사는 어떠시냐고 엿댔더니 입맛이 있어야 먹지요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맛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아들 되시는 분이 효성이 지극해서 비싼 홍삼이다, 녹용이다, 계절마다 사다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드실 때는 잠깐 반짝하는 것 같은데 금방 도로 원점이라고요. 정말이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방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이름도 낯선 수입 영양제 병이 7개나 들어있었습니다. 한 달에 영양제에 들어가는 돈만 거의 4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1년이면 500만 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효과는요? 제가 물었더니 고개를 떨구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저것도 다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아버지가 좋아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제는 아들이 사다 줘도 서랍 속에 몰래 쌓아둡니다. 먹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벌써 몇 상자째 그렇게 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뼛속까지 스며든 깊은 좌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가장 깊은 속내를 꺼내셨습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이러다가 남자로서 정말 끝나버리는 건가 싶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집사람은 아직도 저를 바라볼 때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인데 저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그 실망하는 눈빛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그래서 요즘은 아예 잠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피곤하다, 몸이 안 좋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요. 그렇게 고백하시며 77평생을 가장으로 은행장으로 당당하게 살아오신 한 남자가 자신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을 털어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윤재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 수많은 중년 남성들이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혼자 가슴에 품고 긴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병원에 안 가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가보신 병원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영양제를 안 드셔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랍장 한쪽이 영양제 박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 진짜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볍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이 이 문제를 입 밖에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갱년기다 뭐다 해서 주변 분들과 터놓고 이야기라도 나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못합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게는 더욱 못합니다. 자식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십니다. 혼자 인터넷을 뒤지고 혼자 비싼 영양제를 사고 혼자 실망하십니다. 우리 남자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고민을 나누는 우리 동지들입니다. 저는 윤재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해 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노화의학학회에서 만난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셨던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세포영양학 연구팀이었습니다. 그 연구팀이 55년 동안 무려 3만 2천 명이 넘는 남성의 혈액과 세포를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성의 활력, 즉 정력이라고 하면 무조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수치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그 호르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연구팀이 찾아낸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남성과 무기력한 남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호르몬 수치가 아니라 세포 자체가 굶주리고 있느냐,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세포가 굶주린다고요? 요즘 세상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분명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는 그 음식을 그대로 에너지로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으면 위에서 잘게 부수고 장에서 흡수해서 아주 작은 영양소 분자로 변환시켜야 비로소 세포가 쓸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하버드 연구팀이 만난 무기력한 남성들은 하나같이 이 변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였습니다. 특히 60을 넘어가면서 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입으로는 산의 진미를 드시고 있는데 정작 세포는 밥을 굶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핵심 영양소 하나가 부족해서 말입니다. 그 영양소가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비타민 B12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60 이상 남성분들이 자주 드시는 약이 있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때 드시는 위산 억제제, 제산제 같은 약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사실 수 있고 병원에서도 쉽게 처방받으시지요. 그런데 그 약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음식을 연료로 바꾸는 공장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그 약을 3년 이상 복용한 남성과 복용하지 않은 남성을 비교했습니다. 복용한 남성들의 비타민 B12 결핍률은 74%로 치솟았습니다. 활력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당장에 속 편하자고 먹는 약이 사실은 우리 생명의 불씨를 스스로 꺼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풀어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문제이고 혈관의 문제이고 결국은 여러분 삶의 질 전체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60 이상 남성 10명 중 6명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둘째,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세포가 굶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셋째, 그 굶주림의 핵심에는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가 있다는 것. 이제 왜 이 영양소가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하필 60 이후에 부족해지는지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대한 에너지 공장입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은 이 공장을 돌리는 원료입니다. 그런데 이 원료가 공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원료를 잘게 부수고 분해하는 일입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위산입니다. 위산은 아주 강력한 산성 물질입니다. 단단한 고기든 질긴 채소든 모두 녹여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영양소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비타민 B12라는 녀석은 주로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의 단백질과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위산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단단한 결합을 깨끗하게 끊어내는 일입니다. 위산이 충분해야 단백질과 꽁꽁 묶여있던 비타민 B12가 풀려나오고 비로소 우리 몸이 인식해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60을 넘어가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저하됩니다. 위산 분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100이라는 양이 나왔다면 60 이후에는 평균 37에서 42까지 떨어집니다. 심한 분은 19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큰 마음 먹고 비싼 한우를 사서 드셨습니다. 오늘은 몸보신 좀 제대로 해보자 하고요. 그런데 위산이 약하니까
그 좋은 고기에 단단히 붙어 있던 비타민 B12가 전혀 분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장을 지나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비싼 돈을 내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드셨는데 몸은 그 안에 들어있던 가장 중요한 비타민을 한 톨도 흡수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순 이후 남성분들의 약 39%, 즉 10명 중 거의 4명이 겪고 있는 숨겨진 영양 결핍의 정체입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면 더 놀랍습니다. 70 이상 남성의 경우 그 수치가 거의 절반, 48%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영양 부족한 식사를 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내분비내과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결핍을 보인 남성 대부분이 일반 식단 이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먹는 양이 아니라 흡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솔직하게 한 가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도 한동안은 이걸 몰랐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냥 영양제 잘 챙겨 드시라는 말씀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싼 영양제를 그렇게 챙겨 드시는데 어떻게 혈액검사에서는 이 수치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 질문이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꺼내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가 3년 전 학회지에 발표한 논평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흡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구 영양 보충은 고령 남성에게 제한적인 효과만 보인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왜 200원짜리 아약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우리 남성 10명 중 6명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둘째, 그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세포가 굶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 굶주림의 뿌리에는 비타민 B12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은 예순 이후 약해진 위산 때문에 벌어진다. 이제 이 굶주린 세포가 실제로 우리 몸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몸을 거대한 에너지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공장에는 엔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엔진을 전문 용어로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 60조 세포마다 이 발전소가 수백 개씩 들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몸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조 개의 작은 발전소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은 밥을 포도당이라는 연료로 바꾸어 그 연료에 불을 붙여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점화 플러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전기 스파크가 딱 튀면서 엔진이 부릉하고 돌아가지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세포 안 발전소의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튀겨줘야 비로소 포도당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그런데 이 점화 플러그가 고장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에는 연료가 가득 쌓여 있는데 불이 붙질 않습니다. 엔진이 멈춘 공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용해지고 차가워지고 결국 완전히 멈춰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침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어려운 진짜 이유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저녁만 되면 소파에 쓰러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몸의 연료는 넉넉한데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60조개 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수초라는 보호막까지 얇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혹시 요즘 발바닥이 따끔거리거나 손끝이 멍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이고 무서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비타민 B12는 남성의 단단함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을 만드는데도 빠질 수 없이 쓰입니다. 남성이 남성답게 기능하려면 그 중요한 부위로 혈액이 아주 빠르고 강하게 몰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곳으로 이어지는 혈관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이 문을 열어주는 마법 같은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산화질소라는 기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산화질소가 문 열어라 하고 신호를 주면 딱딱했던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혈액이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핵심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 녀석 비타민 B12입니다. 우리 몸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세포층이 있습니다. 그 세포층이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산화질소로 바꾸는 공장 역할을 합니다. 그 변환 공정에서 비타민 B12가 필수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이 공정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혈관외과가 중년 남성 980명의 혈관 상태와 비타민 수치를 동시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비타민 B12 결핍 그룹의 발기 기능 지수가 정상 그룹보다 2.3배 낮게 나왔습니다. 단순히 조금 차이 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매우 확실한 차이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고기를 드셔도 비타민 B12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이 녀석이 부족해지니까 첫째, 에너지 공장의 엔진이 멈춰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둘째, 산화질소라는 혈관 문 열쇠를 충분히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혈관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혈액이 그곳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비싼 약으로 억지로 혈액을 밀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혈관 기능 자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문제의 진짜 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호르몬 주사로 해결하려 하십니다. 그거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효과가 주사를 맞을 때뿐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남성의학센터가 호르몬 주사를 맞으신 환자분들 450명을 2년간 추적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사 후 3개월 이내 재발률이 73%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사는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덮는 거지 그 아래에 있는 진짜 문제, 즉 세포의 굶주림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싼 돈을 내고 주사를 맞으시면 그 순간에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금방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몸이 호르몬 만드는 능력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전혀 모르시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엉뚱한 곳에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수천만 원을 버신 겁니다. 진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막힌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꺼진 점화 플러그를 다시 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내용은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만 드리는 귀한 정보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동네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B12 아약 한알입니다. 선생님,
그거 그냥 종합 비타민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종합 비타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 용량은 하루 권장량의 최소선 대개 2마이크로그램에서 6마이크로그램 수준입니다. 이미 건강한 사람이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수준이지요. 지금 여러분은 건강을 유지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결핍된 상태입니다. 쩍쩍 갈라진 가뭄 논바닥에 물뿌리개로 물 한 컵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가는 즉시 흔적도 없이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가 단일 성분으로만 들어있는 아약입니다. 약국에 가셔서 종합 비타민 말고 비타민 B12 단독 제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면 성분표를 꼭 확인해서 용량이 1000마이크로그램, 즉 1mg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왜 하필 1000마이크로그램이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리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위는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위산이 약해서 흡수율이 젊은 사람의 72%에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의학센터가 발표한 흡수율 수치입니다. 이 좁은 창문 앞에서는 아무리 조금씩 밀어 넣어 봐야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마당에 물을 뿌리는데 호스 구멍이 반쯤 막혀 있다면 수도꼭지를 더 세게 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1000마이크로그램이라는 높은 용량을 한꺼번에 밀어 넣어 그중 10%에서 20%만 흡수되어도 하루 필요량을 채우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까? 몸에 쌓이면 해롭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전혀 걱정 마십시오.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이라는 말은 물에 잘 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는 것은 소변으로 깨끗하게 전부 빠져나갑니다. 몸에 쌓여 독이 되는 지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 A 같은 것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비타민 B12의 상한 섭취량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언제 드시느냐가 무엇을 드시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 꼭 메모해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드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아까 제가 비타민 B12를 뭐라고 불렀지요? 네, 에너지 공장의 점화 플러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텅 빈 공장의 점화 플러그부터 딱 끼워 넣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아침 식사라는 연료를 넣어주면 그날 하루 종일 공장이 쉬지 않고 힘차게 돌아갑니다. 에너지가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 전 한 분께서 찾아오셔서 따지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드시라고 해서 드셨는데 밤에 잠이 도무지 안 와서 미치겠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제가 뭐라고 여쭤봤겠습니까? 대체 언제 드셨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저녁 식사 후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을 돌리고 이제 쉬어야 할 판에 밤 9시에 점화 플러그를 활활 킨 겁니다.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침에 드시는 아약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시고 양치하시고 물 한 잔 드실 때 바로 그때 드시는 겁니다. 세수하듯 양치하듯 매일 아침 루틴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아약의 효과를 절반밖에 보시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아침에 엔진을 켰다면 밤에는 공장을 수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은 결국 부품이 망가지고 불이 나거나 완전히 멈춰섭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낮에 겨우겨우 불씨를 살려놓으면 밤에 그 불씨가 다시 꺼져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침에 아약과 짝을 이루는 밤의 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밤의 아약의 정체와 이 두 가지를 황금 조합으로 쓰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잠시도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의 꺼진 엔진을 다시 돌릴 두 번째 아약, 밤에 드시는 아약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아약의 정체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아, 선생님, 이번엔 마그네슘이요? 그거 눈꺼풀 떨릴 때 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마그네슘이 하는 수백 가지 역할 중에서 정말 먼지 같은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마그네슘이 관여하는 반응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무려 300가지가 넘습니다. 300가지입니다.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일, 근육을 움직이는 일, 신경을 진정시키는 일, 혈관을 조절하는 일, 뼈를 단단하게 하는 일, 모두가 마그네슘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여러분,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은 우리 몸이 지금 마그네슘 없어서 죽겠으니 제발 좀 채워달라 하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그네슘은 예순 이후 남성에게 비타민 B12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밤의 수호자입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신경이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낮에 일을 하고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할 때는 교감신경이 켜집니다. 자동차로 치면 가속 페달을 밟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쉬고 소화를 시킬 때는 부교감 신경이 켜집니다. 이것은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두 신경이 적절히 번갈아가며 돌아가야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영양이 부족해지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밤이 되어 쉬어야 하는데 머릿속은 온갖 잡생각으로 복잡합니다. 어깨는 잔뜩 뭉쳐있고 다리는 저리고 아픕니다. 자려고 누웠는데도 몸이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잠을 깊게 못 주무시는 이유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한 이유입니다. 새벽에 자주 깨시는 이유입니다. 이때 이 고장난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다시 밟아주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가 60 이상 남성 1200명의 수면 상태와 혈중 마그네슘 수치를 함께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그네슘 결핍 그룹의 경우 수면 중 깨는 횟수가 정상 그룹보다 2.7배 많았습니다. 2.7배입니다. 밤마다 3번 이상 깨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결핍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수치가 있습니다. 대한수면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 이상 남성의 마그네슘 결핍률이 무려 65%에 달합니다. 3분 중 2분이 결핍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잔뜩 흥분한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낮에 할 일은 끝났다. 하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머릿속을 시끄럽게 하던 잡생각의 스위치를 꺼주는 겁니다. 둘째, 딱딱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하루 종일 긴장해 있던 어깨, 등,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몸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시는 분들 계시지요. 100% 마그네슘 부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아까 아침에 드시는 비타민 B12가 산화질소라는 혈관 문 열쇠를 만든다고 했지요? 마그네슘은 그 열쇠가 문을 열 때 문이 뻑뻑하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문 열어라 하고 신호를 줄 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문이 잘 안 열립니다. 그러나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혈관 벽 자체가 부드럽고 유연해져서 그 신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넷째, 그리고 많이들 모르시는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뼈의 건강에도 결정적입니다. 칼슘만 많이 드시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알고 계시지요? 천만에요. 칼슘이 뼈로 제대로 가서 자리 잡게 해주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없이 칼슘만 드시면 오히려 그 칼슘이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칼슘 영양제를 그렇게 드시는데도 뼈는 튼튼해지지 않고 오히려 혈압만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몸은 이렇게 균형의 문제입니다. 한쪽만 채우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센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B12로 에너지 엔진을 켜고 혈관 문 열쇠를 만듭니다.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깊은 잠을 자고 혈관 문에 기름칠을 해서 다음 날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낮에는 활력이 넘치고 밤에는 편안하게 회복되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찾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그네슘도 드시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돈을 주고도 듣기 어려운 실전 지침입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종류를 잘 고르셔야 합니다. 약국에 가셔서 마그네슘을 찾으실 때 반드시 뒷면 성분표를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절대 피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이것은 많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값이 아주 쌉니다. 가장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실제로 흡수되는 비율이 겨우 4%입니다. 네, 4%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 설사만 일으킵니다. 사실 이 산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이나 신경 안정이 아니라 변비가 심한 환자에게 설사약 대용으로 쓰이는 제품입니다. 변을 무르게 만들려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시고 약국에서 가장 싸다는 이유로 덥석 집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설사로 고생하시다가 이게 뭐야, 맞지 않나 봐 하고 버리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완제를 사러 가신 거지 설사약을 사러 가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약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흡수 잘 되고 설사 안 하는 마그네슘으로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성분 이름을 보시면 글리신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말산 마그네슘, 킬레이트 마그네슘 같은 것들입니다. 이름이 어렵지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약사님께 흡수 잘 되는 것으로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산화 마그네슘보다 몇천 원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설사하느라 화장실에서 버리는 돈과 내 몸에 제대로 흡수되는 돈 중에서 어느 쪽이 아깝겠습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지침입니다. 용량과 시간입니다. 하루에 400mg 정도가 이상적인 양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양을 드시면 안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절반만, 200mg 한 알만 드시거나 반으로 쪼개서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장에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면 뱃속이 부글부글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오래 방치되어 먼지 쌓인 방을 단숨에 대청소하면 먼지가 온 집안을 날아다니듯 마른 논에 물을 댈 때도 천천히 조금씩 적셔줘야 합니다. 일주일 후부터 천천히 용량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절대 아침에 드시지 마십시오. 몸이 이완되어 낮에 꾸벅꾸벅 졸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밤에 드시는 아약입니다.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대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물을 한 잔 충분히 드시면서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물을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꼭 드셔야 합니다. 이 두 영양소 모두 몸에서 자기 일을 다 하고 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하니까요. 세 번째 지침입니다. 이분들은 절대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다. 만성 신부전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으신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쓰고 남은 마그네슘은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콩팥이라는 하수 처리장이 고장나 있으면 쓰고 남은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심한 경우 생명에 지장이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3 이상으로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 한 분류가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수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런데 당뇨 관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몸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당뇨약 중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약은 아주 좋은 약입니다.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이 장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연구를 보면 메트포르민을 5년 이상 복용하신 분들의 경우 비타민 B12 결핍률이 52%까지 올라갑니다. 절반이 넘는 분들이 결핍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1000 마이크로그램 아약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예 흡수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받으시고 만약 결핍이 심각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사로 맞으셔야 합니다. 주사는 위와 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 문제가 전혀 없고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남들보다 2배, 3배 더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두시고 병원 가실 때 꼭 비타민 B12 수치를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또 한 분류가 있습니다. 바로 혈액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중풍이나 심장질환으로 피를 묽게 하는 약, 흔히 와파린이라고 부르는 약을 드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분들은 마그네슘이 혈액 순환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약효와 맞물려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 먼저 상의하십시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 2개월 안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전후에는 복용을 잠시 중단하시고 반드시 집도의와 상의하십시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 1000 마이크로그램 한 알,